회의실 유리문 너머로 그 여자가 보였습니다. 30명의 임원들 앞에서 PT를 하고 있었어요. 떨지 않았습니다. 목소리가 흔들리지 않았어요. 강그룹이 인수를 검토 중인 스타트업 CEO였습니다. 강태준은 그 자리에서 발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저 눈매가, 저 서 있는 자세가 30년 전 죽은 여자와 똑같았습니다. 회장님, 왜 그러세요? 비서가 물었어요. 태준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심장이 너무 빠르게 뛰어서. 강태준은 매년 음력 9월 3일 모든 일정을 비웠습니다. 30년째였어요. 비서실에서는 이날을 회장님 개인 일정이라고만 기록했습니다. 경호원도 운전기사도 없이 혼자 산을 오르는 남자를 아는 사람은 회사에 아무도 없었어요. 집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내 오현숙은 이날을 묻지 않았어요. 묻지 않는 게 둘 사이에 오래된 약속 같은 것이었습니다. 72살에 무릎이 시렸어요. 그래도 쉬지 않았습니다. 이 산길이 자신이 받아야 할 벌의 일부라고 생각했으니까요. 28배 기억이 발걸음마다 되살아났습니다. 부산 사하구 판자촌 출신의 공장 노동자였던 태준은 야학에서 이순옥을 만났어요. 그를 가르치러 온 여자였습니다. 조용하고 단단했어요. 누군가를 돕는 일을 가장 자연스럽게 하는 사람이었죠. 3년을 사귀고 함께 살기 시작했습니다. 혼인신고도 없이, 하지만 누구보다 진심으로요. 딸을 낳던 날 태준은 공장 화장실에서 혼자 울었어요. 기쁨이 너무 커서였습니다. 그런데 운명은 그 행복을 오래 허락하지 않았어요. 사업을 시작한 태준에게 대기업 사돈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납품 보장이 걸린 제안이었어요. 오현숙의 아버지가 직접 찾아왔습니다. 태준은 사흘을 고민했어요. 방 안에서 혼자 앉아 담배를 피웠습니다. 순옥과 딸의 얼굴을 떠올렸어요. 그리고 또 납품 계약서를 떠올렸습니다. 가난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뼛속까지 알고 있었으니까요. 결국 태준은 순옥에게 등을 돌렸습니다. 우리 헤어져야 할 것 같아. 순옥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2살배기 딸을 안고 그냥 태준을 바라봤습니다. 한참 동안 울지도 않았어요. 따지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바라봤어요. 그 눈빛이 30년이 지난 지금도 심장에 박혀 있었습니다. 태준은 예정대로 오현숙과 결혼했어요. 사업은 폭발적으로 성장했습니다. 10년 만에 강그룹이 됐어요. 그리고 1997년 순옥이 죽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병이었다고 했어요. 오래된 병이었다고 했죠. 딸은 입양 보내졌다고 했어요. 순옥이 죽기 전에 직접 부탁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태준은 그날 이후 매년 이 무덤을 찾았어요. 비석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순옥아, 나 또 왔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30해를 왔어도 이 말 한마디가 여전히 쉽지 않았습니다. 그때 등 뒤에서 낙엽 밟는 소리가 들렸어요. 태준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젊은 여자가 서 있었어요. 베이지색 긴 치마에 흰 블라우스, 손에는 들국화 한 다발, 화장기 없는 얼굴에 눈가가 살짝 붉었습니다. 그런데 그 눈매가 태준의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어요. 혹시 이순옥 씨 아시는 분이세요? 여자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저는 지윤서라고 해요. 이분이 저를 낳아주신 분이라는 걸 석 달 전에 알았어요. 양부모님이 두 분 다 오래 돌아가셨는데 유품 정리하다 입양 서류를 발견했거든요. 태준이 대답을 못했습니다. 윤서가 무릎을 꿇었어요. 들국화를 내려놓으며 두 손을 모았습니다. 엄마, 저 왔어요. 태준은 이를 악물었어요. 내가 이 아이한테 무슨 자격이 있어. 경주 선석사에 봉사일이 있어서 이만 가볼게요.
윤서가 인사하고 산길을 내려갔습니다. 태주는 다시 비석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순호가, 딸이 살아있어. 30년 만에 처음으로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지윤서는 26에 회사를 만들었습니다. 양부모가 두 분 다 돌아가시고 혼자 남았을 때였어요. 장례를 치르고 유품을 정리하다 입양 서류를 발견했습니다. 그날 밤 윤서는 오래 울었어요. 슬픔인지 허탈함인지 모를 눈물이었습니다. 하지만 다음 날 아침 일어났어요. 윤서는 복지 현장에서 3년을 일했습니다. 어르신들의 돌봄 공백이 얼마나 심각한지 누구보다 잘 알았어요. 혼자 사는 어르신이 사흘을 방치되다 발견됐을 때 윤서는 밤새 울고 나서 사직서 대신 사업계획서를 썼습니다. AI로 돌봄 공백을 연결하는 플랫폼, 이름은 옹기였어요. 3년 만에 가입자 50만 명을 넘겼습니다. 복지부 장관상도 받았어요. 그리고 올해 강그룹이 인수의향을 타진해 왔습니다. 윤서는 처음에 거절했어요. 우리 회사는 돈이 목적이 아닙니다. 대기업 산하로 들어가는 순간 방향이 흔들릴 수 있어요. 그 말을 전해 들은 강그룹 부회장 강민혁은 콧방귀를 뀌었습니다. 스타트업 대표가 배짱은 있네. 민혁은 36이었어요. 냉철하고 능수능란했으며 원하는 것은 반드시 얻어내는 스타일이었습니다. 강태준이 후처 오연숙에게서 낳은 아들이었어요. 강그룹의 실질적 운영자였죠. 민혁이 직접 나섰습니다. 첫 번째 미팅에서 두 사람은 처음부터 팽팽했어요. 인수 조건이 마음에 안 드시면 말씀해 주세요. 조율할 수 있습니다. 조율의 문제가 아니에요. 저희가 추구하는 가치를 강그룹이 지킬 수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가치요. 민혁이 가볍게 웃었어요. 비웃음에 가까웠습니다. 네. 가치요. 윤서가 눈을 마주치며 말했어요. 전혀 눌리지 않았습니다. 민혁이 그 눈빛에 잠깐 멈칫했어요. 이 여자 보통이 아니었습니다. 협상은 3주 동안 이어졌습니다. 만날 때마다 부딪혔어요. 윤서는 한치도 물러나지 않았습니다. 민혁은 처음엔 불편했지만 어느 순간부터 그 미팅이 기다려졌어요. 오늘 미팅 길어질 것 같은데 저녁 드시고 하시죠. 민혁이 어느 날 먼저 말을 꺼냈어요. 협상 중에 밥 먹으면 경계가 흐려져요. 그러면 오늘 협상은 여기서 끝내고 밥은 그냥 밥으로 먹죠. 윤서가 잠깐 민혁을 봤어요.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저녁이 첫 번째 밥이었어요. 두 번째, 세 번째가 이어졌습니다. 어느새 협상 얘기보다 다른 얘기가 더 많아졌어요. 민혁이 처음으로 웃었을 때 윤서는 그 웃음이 예상보다 따뜻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윤서가 어르신 봉사 이야기를 할 때 민혁은 처음으로 자신이 모르는 세계가 있다는 걸 느꼈어요. 나 윤서 씨 좋아하는 것 같아요. 민혁이 어느 저녁 말했습니다. 협상 중인데요. 협상이랑 이건 별개예요. 생각해 볼게요. 그 말이 사실상 승낙이었어요. 강그룹 창립 50주년 기념 행사였습니다. 서울 최고급 호텔 볼룸에 재계 인사 500명이 모였어요. 윤서는 인수협상 파트너 자격으로 초대받았습니다. 민혁이 직접 초청했어요. 윤서는 그날 검은 정장 대신 처음으로 연한 아이보리 드레스를 입었습니다. 단정하게 올린 머리, 화장기 없는 깨끗한 얼굴이었어요. 민혁이 윤서를 보는 순간 말을 잃었습니다. 오늘 다르네요. 드레스 코드가 있어서요. 잘 어울려요. 두 사람이 행사장 안으로 들어서고 있었어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강태준이 저편에서 걸어오고 있었어요. 비서실장과 함께 내빈들과 인사를 나누던 태준의 시선이 멀리서 윤서와 마주쳤습니다. 태준의 발이 멈췄어요.
아이보리 드레스를 입고 서 있는 윤서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 순간 태준의 머릿속에 30년 전 장면이 겹쳐졌어요. 야학 교실에서 처음 순옥을 봤을 때였습니다. 흰 블라우스를 입고 칠판 앞에 서 있던 22살의 순옥이 꼭 저 모습이었어요. 저 눈매, 저 미소, 저 서 있는 자세까지 태준의 손이 떨렸습니다. 회장님, 왜 그러세요? 비서실장이 물었어요. 저 여자가 누구야? 이번 인수 협상 중인 옹기 대표예요. 지윤서 씨입니다. 부회장님이 직접 초청하셨어요. 지윤서, 산에서 만난 그 여자였습니다. 태준이 천천히 그쪽으로 걸어갔어요. 민혁이 태준을 발견하고 윤서를 소개했습니다. 아버지, 제가 말씀드린 옹기 대표 지윤서 씨예요. 안녕하세요, 회장님. 지윤서입니다. 윤서가 고개를 숙였어요. 태준이 윤서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가까이서 보니 더 똑같았어요. 순옥이었습니다. 젊은 날의 순옥이 거기 서 있었어요. 반갑습니다. 태준이 간신히 대답했어요. 악수를 나눴습니다. 윤서의 손이 차가웠어요. 순옥도 손이 차가웠습니다. 겨울이면 언제나 태준이 무언가에 쫓기듯 그 자리를 피했어요. 화장실 앞 복도에 혼자 서서 벽에 손을 짚었습니다. 순옥아, 저 아이가 내 딸이야. 바로 그때였어요. 뒤에서 구두 소리가 났습니다. 태준이 고개를 들었어요. 오현숙이었습니다. 50대 후반의 오현숙은 오늘도 완벽했어요. 진한 버건디 드레스에 다이아몬드 목걸이. 언제나 흠잡을 데 없는 모습이었습니다. 당신 왜 그래요? 현숙이 낮은 목소리로 물었어요.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것도 아닌 얼굴이 아닌데요. 현숙이 태준을 날카롭게 바라봤습니다. 30년을 함께 산 여자였어요. 태준의 표정 변화를 그냥 지나치는 법이 없었습니다. 민혁이 데려온 그 여자 본 거죠? 태준이 대답하지 않았어요. 현숙이 태준의 눈을 읽으려 했습니다. 아는 사람이에요? 아니야. 태준이 고개를 돌렸어요. 현숙은 그 옆모습을 오래 바라봤습니다. 무언가를 숨기고 있다는 걸 느꼈어요. 30년 동안 단 한 번도 속내를 내보이지 않던 남자였지만 오늘은 달랐습니다. 현숙이 조용히 핸드폰을 꺼냈어요. 그 자리에서 바로 사설조사원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오현숙에게 조사 결과가 들어왔어요. 지윤서, 1997년생, 친모 이순옥, 1997년 사망, 입양 처리, 친부란에 적힌 이름 강태준. 현숙이 보고서를 내려놓았습니다. 손끝이 차가워졌어요. 예상했던 일이었습니다. 결혼 전부터 소문이 있었어요. 강태준에게 버린 여자가 있다는 것. 하지만 그 여자는 이미 죽었고 아이는 어딘가로 사라졌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묻어뒀어요. 30년 동안. 그런데 그 아이가 살아 있었습니다. 그것도 민혁 앞에 나타났어요. 현숙이 창밖을 바라봤어요. 서울 도심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고층 아파트였습니다. 이 모든 것을 지키는 게 현숙의 30년이었어요. 민혁이 저 여자를 좋아한다는 것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아들의 표정이 달라졌거든요. 밥을 먹을 때 핸드폰을 자꾸 보는 것도, 외출이 잦아진 것도. 현숙이 민혁을 불렀어요. 지윤서 씨 말이야. 민혁이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왜요? 인수협상 그냥 접어. 무슨 소리예요? 옹기는 충분히 가치 있는 회사예요. 회사 얘기가 아니야. 현숙이 테이블 위에 보고서를 밀었습니다. 민혁이 보고서를 집어들었어요. 한 줄 한 줄 읽었습니다. 얼굴이 점점 굳어졌어요. 엄마, 이거 어디서 난 거예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 민혁이 보고서를 내려놓았어요.
알고 있었어요. 현숙이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언제부터? 조사해서 알았어요. 엄마보다 먼저. 현숙이 잠깐 침묵했어요. 그러면 왜 끊지 않았어? 그게 쉽지 않아요. 미녀가, 현숙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저 여자가 세상에 알려지는 순간 강그룹 상속 구도가 흔들려. 내 아버지가 뭔 소리를 할지 몰라. 내 자리도 흔들릴 수 있어. 자리요. 민혁이 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엄마, 나는 지금 자리 걱정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뭘 걱정해? 민혁이 대답하지 못했어요. 현숙이 일어섰습니다. 내가 처리할게. 내가 움직이지 않아도 돼. 엄마, 나는 30년을 지켰어. 이걸 그냥 두고 볼 수는 없어. 현숙이 방을 나갔습니다. 민혁이 혼자 남았어요. 테이블 위 보고서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핸드폰을 꺼내 윤서에게 전화했어요. 신호가 갔습니다. 윤서가 받았어요. 부회장님, 윤서 씨, 내일 만날 수 있어요? 협상건이요? 아니요. 잠깐의 침묵이 흘렀어요. 시간 볼게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민혁이 눈을 감았어요. 어머니가 움직이기 전에 자신이 먼저 말해야 했습니다. 윤서에게 직접. 다음 날 저녁이었습니다. 민혁과 윤서가 한강공원 벤치에 앉았어요. 처음으로 회사 밖 야외에서 만났습니다. 노을이 강 위에 퍼지고 있었어요. 할 말이 뭐예요? 윤서가 먼저 물었어요. 민혁이 한참 강물을 바라봤습니다.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몰랐어요. 수십 번 연습했는데 막상 입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저 좋아하세요? 윤서가 물었어요. 네. 저도 싫지 않아요. 민혁이 윤서를 바라봤습니다. 그런데 왜 그 얼굴이에요? 윤서 씨한테 할 말이 있어서요. 민혁이 천천히 말을 꺼냈습니다. 제가 조사를 했어요. 윤서 씨에 대해서. 윤서가 굳었어요. 협상 때문에요? 처음엔 그랬는데. 민혁이 손을 꽉 쥐었어요. 윤서 씨 입양 서류에서 친부 이름을 봤어요. 정적이 흘렀습니다. 윤서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강태준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윤서가 천천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알고 있었어요. 민혁이 눈을 감았어요. 언제부터요? 산에서 처음 회장님을 봤을 때요. 어머니 이름 부르시는 게 들렸어요. 행사장에서 다시 뵈었을 때 확신했습니다. 두 사람이 한참 말이 없었어요. 한강물이 조용히 흘렀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민혁이 말했어요.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이복 남매네요. 그 말이 공기 중에 맴돌았어요. 윤서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가가 붉었어요. 하지만 울지 않았어요. 알고 있었어요. 이미. 언제부터 알았어요. 당신이 처음 웃었을 때요. 민혁이 윤서를 바라봤습니다. 처음 웃었을 때 이상하게 낯설지 않았어요. 어디서 본 것 같은 느낌. 그때부터 무서웠어요. 확인하기가. 윤서가 강물을 바라봤어요. 그래도 만났어요. 왜요? 당신이 좋았거든요. 알면서도. 민혁이 두 손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어깨가 흔들렸어요. 윤서가 민혁의 등에 손을 얹었어요. 괜찮아요. 괜찮지 않아요. 시간이 지나면 시간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두 사람이 한참 그렇게 있었습니다. 노을이 완전히 지고 강 위로 어둠이 내렸어요. 아버지한테 제가 직접 말할게요. 윤서가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내가 먼저 말해야 해요. 민혁이 고개를 들었어요. 눈이 붉었습니다. 이건 내가 해야 하는 일이에요. 그날 밤이었습니다. 민혁이 아버지 서재를 찾아왔어요. 태준이 창밖을 보며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위스키 잔이 앞에 있었지만 손도 대지 않았어요. 아버지,
태준이 돌아봤습니다. 민혁이 소파에 앉았어요. 한참 말이 없었습니다. 윤서 씨 만났어요. 알아. 제가 직접 말했어요. 입양 서류 얘기. 태준이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어떻게 됐어? 윤서 씨도 알고 있었어요. 처음부터. 태준이 눈을 감았어요. 민혁아. 네. 너 그 아이 좋아했지. 민혁이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대답이었어요. 태준이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민혁 옆에 앉았습니다. 미안하다. 아버지가 미안할 게 없어요. 있어. 내 잘못이 너한테 이렇게 왔으니까. 민혁이 고개를 숙였어요. 윤서 씨가 좋은 사람이에요. 아버지. 알아. 진짜 좋은 사람이에요. 처음 만나봤어요. 그런 사람. 태준이 민혁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민혁이 아버지 손을 느꼈어요. 어릴 때 이후로 처음이었습니다. 강태준은 스킨십이 없는 사람이었으니까요. 아버지도 좋은 사람 아니에요. 순옥 씨한테. 태준이 손을 거두지 않았습니다. 맞아. 그래도 지금이라도 해야 하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직접 윤서를 만날 거야. 민혁이 일어섰어요. 저는 좀 나가볼게요. 민혁이 서재를 나갔습니다. 태준이 혼자 남았어요. 그 밤 태준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 차를 몰았어요. 경주로 향했습니다. 선석사에 도착했을 때는 동이 트기 직전이었어요. 해안 스님이 이미 법당에 있었습니다. 새벽 예불 중이었어요. 태준이 법당 뒤쪽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목탁 소리가 울렸어요. 스님의 연불 소리가 법당을 채웠습니다. 태준이 눈을 감았어요. 예불이 끝나고 스님이 태준을 봤습니다. 새벽에 오셨군요. 못 자겠어서요. 아드님 때문에요? 태준이 스님을 바라봤어요. 스님은 어떻게 알고 계세요? 모르는 게 없어요. 그냥 느껴지지요. 태준이 손을 모았습니다. 스님, 제 아들이 윤서를 좋아했어요. 알고 보니 이복 남매인 걸 알면서도요. 스님이 조용히 들었어요. 그 아이가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어요. 그게 다 제 잘못이에요. 30년 전 제가 저지른 일이 지금 아들한테 왔습니다. 그렇지요. 태준이 고개를 숙였어요. 스님, 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스님이 천천히 말했어요. 업은 피할 수 없어요. 다만 어떻게 받느냐가 다릅니다. 어떻게 받아야 합니까? 도망치지 말고 정면으로 받으세요. 아들 앞에서, 윤서 앞에서, 그리고 부인 앞에서. 태준이 눈을 들었습니다. 부인한테도 말해야겠지요. 30년을 함께 산 사람이에요. 알 권리가 있습니다. 태준이 법당 부처님을 바라봤어요. 새벽빛이 창문으로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부처님, 제가 이 업을 다 받겠습니다. 태준이 처음으로 법당에서 큰 절을 올렸어요. 태준이 먼저 오현숙을 불렀습니다. 둘만의 거실에 마주 앉았어요. 할 말이 있어요. 태준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현숙이 차 한 잔을 내밀었어요. 태준이 받지 않았습니다. 지윤서, 내 딸이요. 현숙이 찻잔을 내려놓았어요. 소리가 났습니다. 알고 있어요. 알고 있었어? 조사했어요. 행사장에서 당신 표정 보고. 태준이 눈을 감았습니다. 그러면서 왜 아무 말도 안 했어? 당신이 먼저 말할 줄 알았거든요. 두 사람이 한참 침묵했습니다. 현수가 무슨 말 하려는지 알아요. 현숙이 먼저 말했어요. 그 아이 호적에 올리려는 거죠. 태준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현숙이 일어섰습니다. 창밖을 바라봤어요. 30년이에요. 내가 이 자리를 지키는데 30년이 걸렸어요. 태준이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당신 사업 처음 시작할 때부터 지금까지
아버지 회사 납품에서부터 강그룹이 되기까지 내 자리가 어디였는지 알아요? 알아. 그런데 지금 와서 현수가 태준이 일어서서 현숙 옆에 섰습니다. 당신한테 고마워요. 30년 동안. 그리고 미안해요. 현숙이 태준을 바라봤어요. 지금 그 말이 더 화가 나요. 알아. 그 아이가 나타나야 그 말이 나오는 거잖아요. 태준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현숙이 한참 창밖을 바라봤어요. 민혁은요? 민혁이 그 아이를 좋아했어. 이복 남매인 걸 알기 전에. 현숙이 눈을 감았습니다. 한참 후에 입을 열었어요. 민혁한테는 내가 말할게요. 이미 알아. 민혁이 먼저 알았어. 현숙이 손으로 입을 가렸어요. 어깨가 살짝 흔들렸습니다. 내 아들이. 태준이 현숙의 어깨에 손을 올렸어요. 현숙이 그 손을 뿌리치지 않았습니다. 30년 만에 처음으로. 그리고 사흘 후였어요. 태준과 민혁이 함께 윤서를 찾아갔습니다. 윤서의 회사 앞 작은 공원이었어요. 태준이 윤서에게 직접 말했습니다. 나는 강태준이요. 이순옥의 전 남자친구요. 그리고 당신의 아버지예요. 윤서가 조용히 대답했어요. 알고 있었어요. 처음부터. 미안해요. 어머니가 편지를 남기셨어요. 아버지는 나쁜 사람이 아니다. 원망하지 마라. 태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그 말이 더 가슴이 아파요. 저는 원망 안 해요. 태준이 윤서의 손을 잡았습니다. 순옥의 손이었어요. 작고 차갑고 따뜻한. 뒤에 서 있던 민혁이 고개를 숙였어요. 이를 악물었습니다. 눈물이 떨어지지 않게요. 윤서가 민혁을 봤어요. 민혁이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좋은 누나가 생겼네요. 윤서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좋은 동생이 생겼고요. 봄이 왔습니다. 선석사 마당에 산수유꽃이 만개했어요. 태준과 윤서와 민혁 세 사람이 처음으로 함께 이 절에 왔습니다. 오연숙은 오지 않았어요. 그건 아직 시간이 필요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태준이 떠나기 전 현숙이 조용히 말했어요. 잘 다녀와요. 그 말 한마디가 태준에게는 충분했습니다. 태준이 호적 정리를 마쳤어요. 세상이 술렁였지만 태준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윤서는 옹기를 계속 독립적으로 운영하기로 했어요. 강그룹 인수는 없었습니다. 대신 민혁이 개인 자격으로 옹기의 첫 번째 후원자가 됐어요. 이게 더 맞는 것 같아요. 민혁이 후원 서류를 건네며 말했습니다. 동생이 후원자라니. 윤서가 웃었어요. 누나 회사니까요. 두 사람이 처음으로 편하게 웃었습니다. 복지관 어르신들이 버스에서 내렸어요. 윤서가 달려가 손을 잡아드렸습니다. 민혁도 따라갔어요. 생전 처음 해보는 봉사였지만 어색하지 않았습니다. 태준이 그 장면을 바라봤어요. 어느 할머니가 두 사람을 보며 물었습니다. 저 두 분이 남매인가요? 참 닮았네. 윤서와 민혁이 동시에 웃었어요. 네, 남매예요. 태준이 그 말을 듣고 눈을 감았습니다. 법회가 시작됐어요. 해안 스님이 법상에 올랐습니다. 오늘 씨앗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씨앗 하나가 땅에 떨어졌어요. 30년 동안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씨앗은 죽지 않았어요. 때가 됐을 때 싹을 틔웠지요. 그 씨앗이 무엇이냐고요? 사랑입니다. 진짜 사랑은 땅에 묻혀도 사라지지 않아요. 부처님은 그 때를 알고 계십니다. 태준이 손을 모았어요. 순호가 고마워. 딸을 이렇게 키워줘서. 아들도 이렇게 자랐어. 법회가 끝나고 세 사람이 마당에 섰습니다. 태준이 윤서에게 물었어요. 아버지라고 불러줄 수 있겠어? 윤서가 잠깐 태준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아버지. 태준이 윤서를 안았어요. 어깨가 흔들렸습니다. 민혁이 두 사람을 바라봤어요. 눈이 붉었지만 웃고 있었습니다. 한참 후에 태준이 두 사람을 나란히 세웠어요. 윤서야. 네. 같이 살자는 말은 안 할게. 그건 내가 결정하는 거야. 윤서가 태준을 봤습니다. 다만 아버지로 살게. 멀리서든 가까이서든. 윤서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저도요. 딸로 살게요. 같은 집이 아니어도. 태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민혁이 윤서의 어깨에 손을 올렸어요. 나는 그냥 동생으로 살면 되죠? 윤서가 민혁을 보며 웃었어요. 잘 부탁해요, 동생. 산수유 꽃잎이 바람에 날렸습니다. 꽃잎 몇 장이 세 사람의 어깨에 내려앉았어요. 태준이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순호가, 나 이제 조금은 덜 미안해도 될까? 바람이 대답처럼 불어왔어요. 따뜻한 봄바람이었습니다. 해안 스님이 멀리서 세 사람을 바라봤어요. 천천히 합장했습니다. 모든 인연은 제때 온다. 부처님은 서두르지 않는다. 다만 반드시 온다. 마당에는 봄꽃이 가득했습니다. 윤서는 그날 저녁 혼자 법당에 앉았어요. 촛불 앞에서 눈을 감았습니다. 엄마, 저 오늘 아버지 생겼어요. 같이 살진 않아요. 같은 집이 아니어도 괜찮아요. 그냥 아버지가 있는 것만으로 충분해요. 엄마가 원망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저 원망 안 해요. 진짜로. 그냥 고마워요. 이 인연을 여기까지 이어줘서. 촛불이 조용히 타올랐어요. 바람 한 점 없이 30년 전 심어진 씨앗 하나가 드디어 꽃이 됐습니다. 이순옥이 남긴 가장 아름다운 봄이었어요. 진짜 사랑은 땅에 묻혀도 사라지지 않습니다. 아버지와 딸의 만남을 응원하신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